7장 다른 사람의 무력과 행운으로 획득하는 새 군주국에 대하여. 단지 행운으로 군주가 된 보통 사람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날아오르듯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도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군주가 되면 비로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은 누군가의 호의로 혹은 돈으로 나라를 넘겨받을 때 생겨납니다. 그리스에서는 이오니아의 헬레스폰토스의 도시들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다리우스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군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군인들을 이용해서 재권에 이른 황제들 역시 그랬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 권력을 양도한 자의 의지와 행운, 즉 지극히 불안정하고 변덕스러운 두 가지에 의존했습니다. 따라서 지위를 유지할 줄도 모를 뿐더러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엄청난 재능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언제나 보통 사람의 행운 속에 살았을 터라 명령할 줄 모르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할 줄도 모르며 무엇보다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충실한 무력을 갖지 못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워진 나라들은 빠르게 태어나고 성장하는 자연의 모든 것들처럼 뿌리와 가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악천후와 같은 첫 번째 역경에 맞닥뜨리면 무너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갑자기 군주가 된 그들은 행운이 자신의 품속에 넣어준 것을 간직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군주가 되기 전에 세운 토대를 나중에라도 쌓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량으로 또는 행운으로 군주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의 사례로 저는 우리가 기억하는 두 인물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프란체스코 스포르자와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적절한 수단과 커다란 역량으로 보통 사람에서 밀라노 공작이 되었으며 온갖 노고로 얻은 것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유지했습니다. 반면 대중이 발렌티노 공작이라고 부르는 체사레 보르자는 아버지의 행운에 힘입어 나라를 얻었다가 그 행운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행운과 무력으로 얻은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신중하고 역량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조리 했으며 온갖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토대를 세우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훗날 커다란 역량으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건축가의 시련과 건물의 위험성을 떠안아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렌티노 공작이 한 모든 일의 진행 과정을 고려해 본다면 그는 미래의 권력을 위해 커다란 토대를 세웠으며 저는 그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군주에게 그의 행위를 예로 드는 것보다 나은 지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 이는 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극단적이고 예외적으로 사악한 행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르 6세는 자기 아들인 공작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물론 훗날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먼저 교황청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군주로 만들 방법이 없었고 만약 교황청이 통치하는 지역을 떼어내려고 했다면 밀라노 공작과 베네치아인들이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파엔차와 리미니는 이미 베네치아인들의 보호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의 군대를 보았는데 특히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교황의 강대함을 두려워할 사람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모두 오르시니와 콜론나 그리고 공모자들이 장악했기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지역 일부에서 확실한 주인이 되려면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혼란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 일은 무척 간단했는데 다른 이유로 움직인 베네치아인들이 프랑스인들을 이탈리아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루이 왕의 옛 결혼을 무효로 해줌으로써 상황을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루이 왕은 베네치아인들의 도움과 알렉산드르의 동의를 얻어 이탈리아에 침입했습니다. 그가 밀라노에 들어가자 곧바로 교황은 그에게서 로마냐 정복에 동원할 군대를 얻었는데
루이 왕은 명성을 지키고자 그 일을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로마냐를 얻고 콜론나 사람들을 물리친 발레티노 공작은 그곳을 유지하면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군대였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의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동원했던 오르시니의 군대가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영토 확장 과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미 얻은 것까지 빼앗을까봐 걱정했으며, 또 프랑스 왕도 그와 비슷하게 할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오르시니 군대의 충성심은 파엔차를 장악한 뒤 볼로냐를 공격했을 때 확인했는데, 그들이 무기력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루이 왕에 대해서는 그가 우르비노 공국을 점령한 뒤 토스카나를 공격했을 때 본심을 알아차렸습니다. 루이 왕이 토스카나 공격을 그만두도록 그를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공작은 다른 사람의 군대와 행운에 의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로마에서 오르시니파와 콜론나파의 세력을 약화시켰는데, 두 당파를 추종하던 귀족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자기 편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자질에 따라 지휘권과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자 몇 개월 안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옛 당파에 대한 애정이 사라졌으며 그들은 완전히 공작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다음 콜론나 가문의 당파는 이미 흩어졌으므로 오르시니파를 소멸시킬 기회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기회가 오자 그것을 아주 잘 이용했습니다. 공작과 교황청이 막강한 힘으로 자신들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오르시니 사람들은 페루자에 있는 마조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의 결과로 우르비노의 반란, 로마냐의 소요 등 공작에게 많은 위험이 닥쳤지만 공작은 프랑스인들의 도움을 받아 모두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성을 얻게 되자 프랑스도 믿지 않았고 어떤 외부 세력도 믿지 않았으며 외부에 의존한 결과로 위험에 처하는 일을 피하고자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파올로를 통해 오르시니 가문과 다시 화해했습니다. 공작은 파올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돈, 의복, 말을 선물로 주면서 융숭하게 접대했고, 결국 그들은 단순하게도 세니갈리아에서 공작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두머리들을 죽이고 그들의 추종자들을 친구로 만든 다음 공작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우르비노 공국과 함께 로마냐 전체를 얻었고, 특히 로마냐 주민의 호의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번영을 맛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알려질 만한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모방할 만해서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로마냐를 정복한 공작은 그동안 무능한 영주들이 그곳을 통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정과 거리가 멀고 신민들을 약탈하는 데 급급했으며 사람들에게 통일보다 분열의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그 지방은 도둑질과 분쟁, 온갖 종류의 파렴치 행위로 가득했습니다. 공작은 그곳을 엄격한 권력에 복종하는 평화로운 지역으로 만들려면 효율적인 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잔인하지만 일처리가 신속한 레미로 데오르코에게 그 지역을 맡기고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로마냐를 평화롭고 통일된 곳으로 만들어 커다란 명성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공작은 그처럼 과도한 권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증오를 받을까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냐 중심지에 시민재판소를 설치하고 탁월한 재판장을 임명했으며 각 도시가 자신들을 대변해줄 변호사를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격하게 굴어서 조금은 증오를 샀다는 것을 인지했던 터라 민중의 마음을 씻어주고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이제껏 행했던 잔인한 조치는 자신이 아니라 통치자의 가혹한 성격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적절한 기회를 포착한 그는 어느 날 아침 체세나의 광장에 두 조각으로 잘린 레미로를 내놓으면서 나무 조각 하나와 피 묻은 칼을 한쪽에 놔두었습니다. 민중은 이처럼 참혹한 광경에 만족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공작은 무척 강력해졌고 현저의 위험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해졌습니다. 자신의 군대로 무장했으며 가까이에서 자신을 공격할 만한 군대를 대부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도 정복하고 싶었던 그는 프랑스 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뒤늦게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왕이 용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맹을 찾기 시작했으며
가에터를 포위하고 있던 스페인 군대에 대항하여 프랑스인들이 나폴리 왕국에 내려왔을 때 미온적인 태도로 프랑스를 대했습니다. 공작은 그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을 보장받고 싶었는데 만약 알렉산데르가 살아있었다면 공작의 의도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가 내린 조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의 상황을 염려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황청의 후계자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 알렉산데르가 죽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새 교황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빼앗은 지역의 영주 혈통을 모두 없애는 것이었고, 둘째는 교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로마 귀족 모두의 호감을 얻는 것이었고, 셋째는 추기경단을 가능한 한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으며, 넷째는 공격을 받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교황이 죽기 전에 충분한 지배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데르가 사망했을 때 넷 중에서 앞에 3가지는 완수했고 넷째도 거의 완수했습니다. 빼앗은 영토의 영주들을 가능한 한 많이 죽이고 극소수만 남겼으며 로마 귀족들과 추기경단을 대부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새 영토를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는 토스카나의 영주가 되려고 계획했고 이미 페루자와 피온비노를 소유했으며 피사를 자기 보호 아래에 두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으므로 그는 피사를 급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곧바로 루카와 시에나가 한편으로는 피렌체인들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굴복했을 것이며 그러면 피렌체인들은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에 성공했다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권력을 지탱했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군대나 행운을 바랄 필요가 없이 자신의 역량과 권력에 의지할 만큼 견고한 군사력을 갖추고 명성을 떨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데르는 그가 검을 들기 시작한 지 5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에게는 유일하게 로마냐만 확고하게 남아있었고 다른 곳은 강력한 두 적국의 군대 사이에서 허공에 뜨고 말았는데 하필이면 그런 상황에서 그는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공작에게는 거칠고 사나운 정신력과 탁월한 역량이 있었으며 그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파멸시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짧은 기간에 확고한 토대를 세운 터라 만약 군대가 가까이에 있지 않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의 토대가 훌륭했다는 것은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로마냐는 한 달 이상 그를 기다렸고 로마에서는 그가 반죽음 상태였는데도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발리오니, 비텔리, 오르시니 가문이 로마에 왔지만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교황으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선출되지 않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만약 알렉산데르가 사망했을 때 그가 건강했더라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율리우스 2세가 선출되던 날 그가 제게 말했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타날 법한 모든 일을 생각했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는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자신도 죽기 직전의 노일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공작의 행위를 종합해보면 저는 그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무력과 행운으로 통치권을 얻은 사람에게 모방할 만한 표본으로 제시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커다란 뜻과 야망을 품은 그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계획을 가로막은 것은 단지 알렉산데르의 짧은 삶과 자신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새 군주국에서 적의 위협을 피하고 친구를 얻고 무력이나 기만으로 승리하고 민중이 자신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게 만들고 병사들이 존경하면서도 복종하게 만들고 자신을 공격할 수 있거나 공격해야 하는 사람들을 소멸시키고 새 제도로 옛 제도를 개혁하고 엄격하면서도 친절하고 관대하면서도 자유롭고 불충한 군대를 없앤 다음 군대를 새로 조직하고 왕이나 군주들과 우정을 유지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은혜로운 혜택을 베풀거나 아니면 공격을 망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그의 행동보다 더 참신한 예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교황 율리우스의 선출과 관련해서 그가 잘못 선택한 것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누군가를 교황으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특정 인물이 교황으로 추대되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격했거나 아니면 교황이 된 다음 자신을 두려워할 만한 추기경 중에 교황이 나오도록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대상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공격한 추기경들로는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콜론나, 산 조르조, 아스카니오가 있었으며 다른 추기경들은 모두 교황이 되면 그를 두려워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로앙과 스페인 추기경들만 예외였으니 스페인 추기경들은 관계와 의무 때문이었고 루앙은 프랑스 왕국과 연결된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작은 무엇보다 먼저 스페인 출신을 교황으로 세워야 했으며 그럴 수 없었다면 산피에트로인 빈콜리가 아니라 루앙을 지지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 새로운 혜택을 얻으면 과거에 받은 모욕을 잊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공작은 중요한 선택에서 실수를 범했고 그것이 그를 파멸에 이르게 한 원인이었습니다.